이렇게 말고 상가 투자로 가자. 그러면은 이자를 제외하고 매달 한 채 두 채씩 이제 모으다 보면은 조금 더 500만 원 좀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 물건에서 이자를 제외하고 한 달에 한 180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투자금 빵원이었죠. 오히려 더 남았었어요. 많은 분들은 이제 150만 원, 100만 원 정도 남기려고 하면은 최소 1억, 2억 정도는 투자를 보통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영달입니다. 오늘 상가 투자하시면 생각나는 분 계시죠? 레노님을 제가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노입니다. 와, 제가 혼자 이렇게 웃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모신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에 제가 아파트에 지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현금 흐름 하면, 그리고 상가 하면 레노, 그리고 현금 흐름 하려고 상가를 살려고 하면 사업하면 레노, 이렇게 돼서 제가 아니,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인데 상가하면 레노고 창업하면 레노인가요? 예, 저는 네. 행복재테크에서 상가하면 레노, 창업하면 레노님이라 네. 이렇게 모셨는데, 제가 요즘에 금리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현금 흐름을 생각하면 상가라고 생각하는데, 네. 창업을 하려고 하면 또 상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레노님을 모시고 상가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려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상가 투자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제가 정답이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100%는 아니고, 제가 투자해서 이제 실패하지 않았던 방법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레노님한테 이런 거 제가 처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레노님은 상가 투자를 왜 하시게 되었고 언제 처음 하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제 왜 상가 투자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지금도 투자는 이제 주거라든지 토지나 사업이라든지 창업, 상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투자했던 거는 아파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물건이 이제 상가였습니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팔아야지 이게 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팔지 않아도 이자를 제외하고 매달 현금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상가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500만 원 현금 만드는 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첫 물건으로 양도 차익을 얻었어요. 이제 몇천 정도 남았었는데, 이걸 한 건 하고 매도까지가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금하고 매도했을 때하고 이걸 따져봤을 때 매달 500만 원을 벌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상가 투자로 가자. 그러면은 이자를 제외하고 매달 한 채 두 채씩 이제 모으다 보면은 조금 더 500만 원 좀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 물건에서 이자를 제외하고 한 달에 한 180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물건대가 한 2억 중반대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럼 투자금은 얼마였는데요? 투자금 빵원이었죠. 오히려 더 남았었어요. 오히려 더 남았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제가 이제 첫 물건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야, 이게 가능하구나. 많은 분들은 이제 150만 원, 100만 원 정도 남기려고 하면은 최소 1억, 2억 정도는 투자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로 이제 잘만 골라냈더니 그렇게 오히려 남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제가 두 건, 세 건씩 하다 보니까는 이제 현금이 한 300씩, 400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레노님, 상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라도 실전 노하우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상가의 조건값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단지 내 상가가 될 것이고, 단지 내 상가보다 조금 큰 상가들은 이제 근린상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이나 약속을 잡으러 나갈 때 이제 융상권이 있을 것이고, 이게 점점 밖으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런 상가들은 평수가 크면 클수록 유리한 상가예요. 만약에 500세대의 단지 내 상가에 100평짜리 상가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상가가 좋아 보일지언정 쓸모가 없는 물건입니다. 근데 반대로 융상권 같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그런 형태에서는 10평짜리보다는 100평짜리가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렇게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상가를 고르실 때 네. 주로 그러면 경매를 통하나요? 일반 매매를? 저도 처음에는 이제 경매나 공매가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임장을 하고 이제 자꾸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매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너무 많이 봐요. 같은 물건을 많이 볼 때는 10,000명, 20,000명, 작게 볼 때는 뭐 1000건씩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밖에. 경매 같은 물건은 지금 내가 좀 비싸다고 하면은 유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사장님 제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5억인데 한 5천만 좀 낮춰줘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잔금 기일을 당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지금 임대료를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뭐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매입을 해서 이거를 세팅을 다시 해서 제가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존 임차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내보내냐,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는 전제로 저는 접근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3년 정도 되면은 자영업자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자영업자에서 폐업률, 그러니까 살아남을 확률이 한 23%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23%. 5년 뒤에 갔더니 뭐 12%인가 1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매입하는 자영업자 분도 그 임대차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찾아가서 영업이 잘 되시는지 잘 되지 않는지를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철거 비용을 제가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손해 안 보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임차 세팅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노님, 인상 깊었던 상가 투자 사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인상 깊었던 것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동종업종에 대한 제한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사실은 제가 지금 물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소송.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만약에 사례로 판례가 남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국 물건을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뭐 어떤 채널로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채널에 다시 한번 와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싫은데요. 네. 그럼 안 되는데요. 레노님, 자 레노님 보통 상가를 투자할 때는 1층 상가를 갖고 싶은 경우도 많고, 지하를 사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상층부를 사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이게 내 질문이 제가 좀 애매한가요? 1층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투자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1층을 투자를 잘 안 해요? 네, 거의 안 합니다. 좀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제가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1층 상가는 먹을 게 양도 없다? 차익이 별로 없어요. 지상층 같은 게 저는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았었습니다.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0만 원인데 제가 조사를 했더니 한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매입을 하지 않는 경우는 2층 이상에서 25평 이하 물건들은 제가 투자를 안 합니다. 이제 상가에서 가장 좋은 거는 1년 365일 24시간 노출이 되는 상가가 가장 좋아요. 그게 이제 1층이거든요. 그게 아닌 이상에는 또 다른 얘기로는 모든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 상가가 가장 좋습니다. 실제 뭐 탕비실이나 원장실 같은 공간을 좀 확보하다 보면 한 25평에서 30평 정도 이상이 돼야지 이제 학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20평 이하 같은 경우는 보통 교습소 밖에 못 들어옵니다. 허가 자체가 학원으로 허가를 못 내요. 임차인 자체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는 제가 매도할 때 받아가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물건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한되는 물건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를 하실 때 오해를 하시는 게 레버리지를 끝까지 많이 일으키려고 하세요. 시기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한 재작년에 한 2배 이상 올랐었잖아요. 2, 3년 전에 2배가 올라가지고 그때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맞아버렸습니다. 임대료보다 이자가 더 높아버리니까는 이분들이 감당이 안 돼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물로. 근데 그런 물건들은 또 제가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또 있었던 거고, 레버리지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조금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최소 6개월 이상 정도는 금융 비용을 버틸 수 있는 자금까지도 같이 계산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낙찰을 받든 매입을 하든 바로 임차인이 세팅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다수가. 저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금융 비용은 가지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상가 하면 1층은 수익률 몇 프로에 사야 되고 2층은 몇 프로에 사야 되고, 이런 수익률이 층별로도 이렇게 정해놓고 투자를 하시나요? 이제 강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상당히 네. 많이 하시던데 1층은 5%, 2층 6%, 3층 7% 이렇게 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렇게 따진다면 시그널 같은 100층 이런 거는 뭐 공짜로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그래서 1층 5%, 6%, 뭐 7%라는 거는 사실 제가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이제 갖다 붙여봤더니 그런 경우는 잘 없었어요. 자, 근데 레노님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도시 상가 1층도 사도 된다. 다만 잘 사야 된다. 그러면 신도시의 1층 상가도 분양을 받아도 되는 거죠? 그쵸.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거는 배우 세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4,000세대하고 1,000세대 중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자체가 많은 건 4,000세대가 당연한 거죠. 그렇죠. 4,000세대가 당연히 많죠. 근데 1,000세대 앞에서
서울에서 6층짜리 신축 상가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거는 100% 폭망입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상권이라는 거는 기본 네. 상권은 최소 2000세대부터 기본 상권이 형성이 돼요. 제가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래서 100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절대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신축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1000세대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상가 형태, 또 1층에 5칸 정도, 그 정도는 신축이 괜찮아요. 택지 개발 지구에 만약 신도시 분양형 상가가 1000세대다. 네. 무조건 신축도 하면 안 되고 상가도 사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무조건 폭망입니다. 그건. 폭망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국에 저도 신도시를 얼마나 분석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겠죠. 분석을 다니다가 이걸 계속 추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건 한 6, 7년 정도 추적한 것도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매년마다 이제 기입을 해서 데이터 추적을 해봤더니 모든 신도시들이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좋아요, 레노님. 4000세대 신도시의 1층 상가가 분양형 상가로 8억 이렇게 물건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구도상으로 얘기하면은 상당히 위험한데 네. 그 배우 세대에 비해서 상권이 몇 개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 세대보다 그 상권이 큰지 작은지를 대충 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상권은 투자를 웬만하면 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택지 저 전문 강사이고 네. 신축도 제가 많이 하는데 오늘 레노님하고 임장을 가야겠네요. 레노님하고 같이 임장을 가면서 우리 구독자한테도 한번 설명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리고 먼저 지도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현장을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특별 채널을 편성해서 우리 레노님이랑 지도 보고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오프에 또 임장을 나가서 같이 한번 택지하고 또 상권하고 같이 또 결합을 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저는 벌써 설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레노님 때문에 제가 지금 또 많은 것도 배웠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치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돈이 없고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지금 상가 투자 이런 것만 조심하자 이런 거 있으면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나 어떤 금리 경제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본인이 판단하기 애매한 거는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됩니다. 애매한 물건을 사서 그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하면 최고가 레노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이 나가면 20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5년도에도 레노님 제 채널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도 항상 혼자 하지 마시고 저도 같이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해주시고 구독자 여러분이 한마디 해주시면 투자는 방법이 싸게 사서 비싸게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만 키만 가지고 계시면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도 25년도에 상가는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기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가 투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 행복재테크에서 레노님의 상가 투자반, 상가 입지 분석반, 그리고 상가 임장 스터디를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채널 나와주셔서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상가 전문가인 레노님을 모시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보는 눈을 키우려면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자, 25년도 모두 대박 나는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